유목민들이 세운 정착의 도시 울란바타르. 출퇴근 시간이면 연희 도시처럼 이곳에도 사람과 차량이 쏟아져 나와 거리를 메운다. 최근 들어 차량의 수가 부쩍 늘어나면서 이곳에서도 러시아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가 됐다.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들. 자세히 보면 무척 눈에 익다. 거의 2대 1대꼴로 눈에 띄는 한국산 자동차들. 거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생활의 방편으로 말과 익숙하게 살아온 유목민들의 후예들이 이제는 한국산 자동차에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울란바타르의 구경백화점. 과거 사회주의 체제 때는 빈약했던 이곳의 상품들은 몽골이 시장 경제 체제로 돌아선 이후 제법 풍성해졌다. 거의 수입품이기는 하지만 상품별로 종류도 꽤 다양하다. 규모가 작기는 해도 몽골에서 유일한 백화점인 이곳에서도 낯익은 상품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백화점 전 상품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상품들. 어디를 둘러봐도 쉽게 눈에 들어오는 이들 한국산 상품들은 이미 몽골인들에게도 친숙한 물건이 됐다. 이처럼 한국산 자동차와 한국산 상품에 이미 젖어들고 있는 몽골인들. 거리를 지나는 이들 몽골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이웃 같기도 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비록 차림새는 달라도 마치 서울의 거리에서 만난 듯한 사람들. 확인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이들의 모습에서 적어도 이들이 우리와 예사롭지 않은 관계로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하게 된다. 7월에 소나기가 한 차례 내리더니 울란바타르 하늘에 커다란 아치가 그려졌다. 도시 양쪽 끝에 걸린 7색깔의 무지개. 이 무지개를 몽골인들은 솔롱고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무지개가 뜨는 환상의 나라를 솔롱고스라고 부른다. 솔롱고스. 몽골인들은 한국을 그렇게 부른다. 코리아라는 나라는 이들에게 생소하지만 솔롱고스라고 하면 얼른 친밀감을 나타낸다. Солонгос хүмүүс ерөөсөө их дайчин тийм хөдөлмөр шинжээрээ донцдог гэж боддог. Арай л илүү хятад Япон хүнээс илүү байх гэж боддог. Өмнө солонгос орчин үеийн зүүн таатын хамгийн өндөр хөгжилтэй орнтой гэж бодож байна. 한 뿌리에서 갈라져 무지개가 뜨는 동남쪽으로 간 사람들을 가리켜 솔롱고스라고 불렀다는 해석도 있고, 먼나라 때 궁녀로 온 여인들의 색동저고리를 보고 솔롱고스라고 불렀다는 설명도 있다. 그러나 어찌됐건 몽골인들은 한국을 무지개의 나라 솔롱고스라고 부른다. 1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초원에 울려 퍼지는 애절한 사랑의 노래. 고려시대 몽골의 장군을 사랑했던 제주의 한 여인이 몽골의 전통 복장인 베를 만들며 떠나간 몽골 장수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부른 것으로 추정되는 노래다.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사랑은 아주 드문 일은 아니다. 그러나 고려의 여인이 몽골 황제의 왕비가 되고 몽골의 여인이 고려의 왕비가 될 정도로 이어져 온 국경을 넘은 사랑은 비록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에 깔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그 밑바닥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통의 정서가 흐르고 있을 것이다. 숱하게 나타나 몽골 초원을 내달리다 사라져간 유목민들. 초원의 역사는 수많은 유목민족의 흥망성쇠의 역사다. 기원전 3세기 이 몽골 초원은 흉노족이 장악하고 있었다. 영맹스런 흉노족을 달래기 위해 중국의 한나라가 흉노의 왕에게 시집 보낸 비운의 왕비 왕소군. 고향을 그리며 눈물로 지샌 그녀의 얘기는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유명한 일화다. 2300년 전부터 이 초원을 누볐던 흉노족은 바로 몽골 유목민의 선조나 마찬가지다. 우리와 흉노족과의 인연의 실마리는 그들이 남겨놓은 무덤에서 찾아볼 수 있다. Хүрэл зэвсгийн үеийн хүний оршуулж байсан зан үйлүүд, цаашлууд, Кагри болон Хүнүгийн улсны бусны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лт зэрэг нь одоо олон талаараа одоо ижил төстэй зүйлүүдийг бид олж үзэх боломжтой болоод байна. Тухайлбал одоо улсны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лт дотор хүний оршуулсан зан үйл байдал дэргэд ижил байна. Түүнээс гадна бид сүүлийн үед нэг сонирхож байгаа зүйл бол улснаас авсан зэрэг зэвсгийн зүйлс. Нэг ялангуяа Чинжаал хотох сумын зэв, нумсмын зэв хүрэл зэвүүд байж байна. Цаашлах юм бол амтны загварт урлагийн зарим дурсгалуудыг бид ижил төстэй зүйл олж байна. Жишээл амтны загварт урлагийн дурсгал. 특히 나무로 관을 짜고 돌을 쌓은 후 흙을 덮어 내장하는 장례 풍습, 즉 적석 목박군 내장 방식은 적어도 두 나라가 같은 문화권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실마리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흉노 선비 유엔에 이어 초원의 맹주다리를 물려받은 돌궐족. 몽골 초원은 물론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아우르며 초원의 최강자로 군림했던 이 돌궐족은 그들의 비문에다 당시 고구려와의 관계를 언급해 놓았다. 칭기스칸 시대 이전 이 초원 제국과의 인연은 여기 필테킨 비문에도 그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구려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고구려가 망한 뒤 적지 않은 그 유민들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진 돌궐족은 하라오름 근처 후쇼 차이담이라는 지역에 세워놓은 이 비석에다 당시 고구려를 가리키는 보칼리라는 툴코어로 그 연관성의 맥을 짚어놓았습니다. 필테킨 왕의 장례식에는 동쪽에서 해뜨는 나라인 포칼리와 타브가치, 티베트 사람들, 그리고 아바르 사람 등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애도했다. 해가 뜨는 나라 포칼리, 바로 당시의 고구려를 가리키는 말이다. 북방 유목민족으로서는 처음으로 문자를 사용했던 돌궐족은 그 문자를 통해 한반도와 이 유목제국 간의 우호관계를 언급해 놓았다.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했을 때 그 점령군인 당나라 측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토록 인구가 많은 고구려가 언젠가는 이 역량 때문에 다시 그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였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대대적인 민족 대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 6만 호에서 15만 호에 이르는 몇 차례에 걸친 그 3인령으로 이제 그 강제 이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강제 이주에 불복했던 사람들은 고구려의 오지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거란족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바로 여기 지금 이 지역 그 몽골 대초원으로 들어와서 돌궐 제국의 반도 안에 살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돌궐족의 영내로 흘러들어 그들에게 동화된 수많은 고구려 유민들. 그들은 거의 흔적도 없이 그들의 사회에 동화돼 갔다.
칭기스칸의 오른팔로 나중 동방 지역을 다스린 건황제에 임명됐던 무할리. 프랑스의 학자 펠리오가 고구려 유민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그는 이때 그 사유에 통화돼 간 한반도 출신인지도 모른다. 돌궐족의 비문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석인상들. 모양이 다소 다르기는 해도 제주도에서 보는 돌하루방과 닮은 석인상의 모습에서도 인연의 뿌리를 찾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За ер нь ийм хүн чулуун хөшөө Монгол нутагт 500 гаруй идэвч олдоод байгаа юм. Үгээрч барахгүй Солонгосын Чэжүү аралд бол одоо эртний олон хүн чулуу байдаг. Тэгэхээр энэ бүх хүн чулуу бол эртний хүмүүсийн эдийн болоод утга соёлын томоохон дурсгал. Ийм учраас үүнийг хайрлан хамгаалж судлан шинжлэх нь бол манай түүхийг судлахад их чухал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зүйл юм аа.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심증이 가기에 충분한 이런 연관성은 과거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살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까지 갖게 만들고 있다. 수백 킬로미터를 나무 한 그루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 하늘과 초원으로 이어져 오던 대평원은 이곳 몽골의 동쪽 끝에서 하린골이라는 강을 만나면서 그 모습과 색깔도 이처럼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하린골을 눈앞에 둔 언덕에서 우리는 고을리, 즉 고려 성터라고 하는 한 지점과 만나게 됩니다. 흔적이 심해진 이 성터가 과연 고구려의 성터인지 혹은 고려의 성터인지 아니면 다른 시대 다른 종족의 성터인지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곳 주민들이 대대로 이곳을 고을리 성터라고 불러왔다는 무시할 수 없는 사실에서 이 성터는 한국과 몽골의 오랜 인연의 매듭을 풀 수 있는 또 하나의 숙제를 남겨놓고 있는 셈입니다. 흥안령에서 그리 멀지 않은 몽골 동부에는 고을리 성터라고 불리는 곳이 두 군데나 더 있어 원래 대륙지향적인 기지를 가진 한민족이 여기까지 진출했거나 아니면 여기서 동남쪽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다. 가능성에 대한 규명은 앞으로 계속돼야 할 사항이지만 한국과 몽골의 관계를 짐작케 하는 심정적인 유사점도 적지 않다. (8월) 초순 몽골 동남부의 다리강가 지역. 다리라는 산이 있고 강가라는 호수가 있어 다리강가라고 불리우는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몽골인들에게 최대 신앙인 알탄 오보제에 참석하기 위해 멀리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온 사람들이다. 알탄 오보제는 몽골이 국가적으로 치르는 오보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5년마다 열린다. 새벽 3시, 어둠이 덮인 다리산 주변으로 차량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아예 오보제 참석을 위해 산 정상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몽골인들은 무언가 쌓아 올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오보라고 부른다. 돌이든 흙이든 동물의 뼈든 곳곳에 쌓아 놓으면 그것이 바로 오보다. 초원 곳곳에 쌓여 있는 이런 오보가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몽골인들에게 최대의 믿음의 대상으로서 또 위치를 알리는 이정표로서 자리를 잡아왔다. 오보의 꼭대기가 황금색으로 장식됐다 해서 황금오보, 즉 알탄 오보제라 불리는 이 축제는 그들이 가진 오보에 대한 평소의 믿음을 한 곳에 집결하는 최대의 행사다. 새벽 4시, 어둠 속에서 오보제가 시작된다.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다리산 정상. 몽골 동남부의 국경지대인 다리강가에서 열리는 국민적인 축제인 알탄 오보제에는 수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몽골인들이 이처럼 모여서 자신의 안녕에서부터 국가의 번영에 이르는 갖가지 소원을 한 곳에 모으고 있습니다. 쌓여진 돌무더기, 그리고 그 위를 출렁이는 푸른 비단천, 그리고 그 주위를 맴돌면서 갖가지 소원을 비는 사람들. 이 같은 모습에서 지금은 잊혀져가고 있는 우리의 선앙당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이면 일단 오보제의 제례 행사는 거의 마무리된다. 그러나 날이 밝은 뒤에도 다리산 정상으로 향하는 발길은 끊이지 않고 더욱 늘어난다. 자세히 보면 다리산에 올라온 사람들은 남자들 뿐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행사가 열리는 동안은 음녀지대인 셈이다. 대신 많은 여성들은 아래쪽에 다리산을 에워싸고 마치 탑돌이 하듯 산을 돌며 치성을 드린다. 아예 온몸을 오보 쪽을 향해 던지며 오체 투지하는 모습도 자주 눈에 들어온다. Төрн нөхцөлтэй ирсэн сайхан байна. Эртний уламжлалтай дахлахтай бол. Тийм учраас энэ уулнууд ирэх нь бол баг энэ насны ад завшаа. (16세기) 말 티벳에 라마교가 들어온 이후 오보제가 이 종교와 접합되면서 원래 오보제의 샤만적인 요소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원래의 모습이 변했다 해도 그 기본적인 골격은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 기본적인 골격 속에 우리의 선앙당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오보와 선앙당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기능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컨대 경계 표지라든지 혹은 여행자의 안전을 빌기 위해서 산마루에 있다든지 혹은 거갯마루에 있다든지 이런 기능상으로도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돌탑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장승의 기능도 오보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앙당뿐만 아니라 우리 민간 신앙 대상물을 연구하는데 오보는 중요한 연구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두 민족의 문화적 동질성은 확인된 셈이다. 오보와 선앙당, 비슷한 정신세계,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온 두 민족의 인연을 밝혀내는 또 하나의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모습도 비슷하고 풍습도 비슷한 한국인과 몽골인, 언어상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할머니 바른 쪽은 몽골어로 뭐라 그래요? 바른 쪽을 монголоор юу гэж хэлдэг вэ? Баруун зүг. 조금이라는 거는? Жохон гэж хэлдэг үү? Жаахан гэн монголоор. 뭐 배추는 뭐라고 그러죠? Байцаа. Байцаа. 말이나 소, 양 같은 가축은 뭐라고 그러죠? Одоо өөр тиймээ нэр бүгдөө хэлүүлээд юу? Мал гэж. 그리고 인두질하다 할 때 인두는 뭐라고 그러죠? Юм индүүдтэй. Тэр 인두. 인두. 몽고말과 한국말은 뗄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있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몽골에 가서 그 운전수 보고 바른 쪽으로 라고 말하면은 운전수가 바른 쪽으로 갑니다. 그때 바른 쪽이라는 명사도 같을 뿐만 아니라 의로라는 토시까지 갔습니다. 이 토시 같은 것은 차용이 잘 안 되는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철수야, 영이야 할 때 사람 이름 부르는데 붙이는 혹격조사,
이것도 몽골 사람 이름 오치라, 나라야 하고 똑같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혹격조사도 같고 또 땅에 혹은 길에 이런 말 할 때 가잘에 잠에 땅에서 길에서 하면은 가잘에서 잠에서 이와 같이 그런 토시에서 혹격조사 아야 혹은 또 방향을 나타내주는 으로 이런 조사까지 같다는 것은 두 나라 말이 같은 증거로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몽골 시류이, 사서에 기록된 몽골족의 선조다. 역사적으로 몽골족의 이 같은 명칭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구당서 후기전이다.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시류이라고도 불렀다. 당나라 때 편찬한 북사에는 이 시류이국이 거란족과 같은 갈래라고 언급해 놓고 있다. 6세기에 쓰여진 위서에 이 시류이국은 두막루국과 같은 말을 썼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리고 그 두막루국은 옛 부여라는 부연 설명도 붙어 있다. 몽골족의 선조인 시류이국과 두막루국, 즉 옛 부여국은 같은 언어를 썼다는 결론이 나온다. 긴 세월과 서로 다른 생활 환경이 각기 사용하는 언어를 크게 변화시켜 놓았지만 적지 않은 유사점을 지금까지 남겨놓고 있다. 같은 언어를 쓰면서 함께 살다가 무지개가 뜨는 나라로 옮겨간 고올리족. 몽골족이 그들을 솔롱고스라고 불렀다는 주장의 이면에는 이런 언어적인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두 민족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잡히기 시작하는 것은 칭기스칸의 대몽골 제국이 등장한 이후다. 정복의 시대에 이루어진 두 민족의 만남은 좋은 만남이 아니라 침략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전쟁의 시작에서 고려가 무릎을 꿇을 때까지 무려 42년이나 계속된 전쟁. 대몽골 제국이 정복전쟁을 시작한 이래 한나라와 이처럼 오랫동안 전쟁을 계속한 일은 없었다. 고려의 항전도 철저했지만 몽골로서도 상당한 인내력을 발휘한 전쟁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쟁 이후 고려는 몽골의 영향권 아래 자주성을 잃은 80년을 지냈다. 그런 가운데서도 두 나라 사이에 눈여겨볼 만한 현상들이 나타났다. 두 나라의 문화적 교류가 그 첫 번째다. 고려사 22권에 몽골인 41명을 의주에 머물게 하며 고려어를 배우도록 지시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고려사 31권에는 몽골의 신문자를 가르칠 몽골의 교수 이망고대를 고려에 파견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고려사 29권에는 1283년 몽골의 배우들이 고려에 와서 공연했다는 대목도 나온다. 계미 9년 8월 을사일 원에서 남녀 창우가 왔는데 왕이 쌀 3석을 주셨다. 당시의 문화적 교류를 나타내는 대목이다. 또 하나는 두 나라가 혈연의 관계로 발전한 부분이다. 충렬왕 이후 고려의 왕후는 거의 모두 원나라의 공주였다. 충렬왕의 아내는 쿠빌라이의 막내딸 미슈였고 그 뒤를 이은 충선왕의 아내 역시 원나라의 공주 보다실이었다. 반대로 고려의 여인이 원나라의 왕후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사돈의 나라로 발전하면서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가 상대방의 나라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이다. 그러나 몽골과 한민족의 관계는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몽골이 중국 땅에서 초원으로 쫓겨가고 한반도에 고려를 이은 조선이 등장하면서 단절된다. 제 몸 추스리기에도 벅찬 몽골이 외부로 눈을 돌릴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다. 그런 상태로 흐른 세월이 600년. 그 2년의 고려는 20세기가 돼서야 가늘게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다. 울란바토르 시내와 마주보고 남쪽에 서 있는 복드산. 몽골 사람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이 산은
근세 몽골의 아픈 역사를 가슴에 품은 채 지금도 울란바토르 시민들과 함께 숨쉬고 있다. 이 우거진 나무숲 사이 어딘가 600년을 건너뛴 인연의 고리를 연결시킨 한 솔롱고스, 즉 한국인이 잠들어 있다. 몽골의 성산에 묻혀있는 그의 이름은 이태존. 20세기 초 이 몽골 땅에 흘러들어와 몽골 제국의 마지막 황제 복덕한의 어이로 또 이곳 제1중학교 교사로 사회봉사자로 이 땅에서 생을 마친 인물이다. 연세의전 출신의 그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오게 됐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이 나라 근세사 속에 몸을 담고 이 사회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은 입증되고 있다. 이분은 의사로서 그 당시 수도 시민들을 많은 수도 시민들이 질병을 많이 치료해주고 애국자들한테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그렇게 활동하여 왔는데 나라를 잃고 이 땅에 흘러든 이태준은 제 나라 동포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몽골인들을 어루만져 줬을 것이고 그 고마움을 몽골인들은 작은 성의로 답했다. 몽골 역사문서 보관소. 취재진은 이곳에서 누렇게 빛바랜 한 문서를 찾아냈다. 문서의 제목은 조선 고려국의 의사에게 1급 훈장을 수여한 데 대하여. Энэ баримт бол Богдаан улсын үеийн гадаад явдлын яамны баримт. Энэ бичигдэл бол Солонгос улсын иргэн доктор Лидийн Богдааны зарилгаар 1919 онд тэргүүн зэрэг төвшмөлийн цэрэг олгож Эрдэнэ очродонгоор шагнаж. 현재 남아있는 것은 빛바랜 사진과 이 서류뿐이지만 그는 몽골인들의 손에 의해 그들의 성산에 묻혀 울란바토르 시내를 굽어보고 있다. 최근 들어 복도산 일대에서 그의 무덤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한국인과 몽골인 학자들 사이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태준 박사가 이 땅에 베풀었던 봉사정신. 그 정신은 지금도 그의 후배들에 의해 이어져 오고 있다. 울란바토르에서 서북쪽으로 100km쯤 떨어진 만달솜. 조용했던 이 마을이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무이촌 진료에 나선 한국인 의료진과 마을 사람들의 반가운 만남이다. 한적했던 양로원 복도도 부산해지기 시작한다. Би бол одоо та бүхэнд их баярлж байна. Солонгосын чинэт их баярлдаг. Одоо 2 жил хөөжүүлж байна. Сар болгол ирж үздэг. Одоо энэ сангийн уугаад гаралт мартаа явдаг. Тэр багсаад одоо харин сая нуруундаа тараа хийчихлээ. Их л баярлж явдаг та одоо. 정성스런 진료에 환자들의 얼굴엔 고마움이 가득 담긴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왕진도 빠지지 않는다. 이른 살의 전희철 박사. 한국에서 종합병원 원장까지 지낸 전 박사는 이태준 선생의 정신을 이어 몽골 땅에서 봉사하면서 여생을 보내는 것을 보람으로 알고 일에 모든 정성을 다한다. 예, 우리 선배의
우리 이태준 선생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만달진료는 지금 2년 벌써 우리가 됐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왔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쪽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나오려고 합니다. 여기도 한 달에 영락없이 몽골인으로 보이는 노인 부부. 그러나 그 가운데 할머니는 자연 많은 한국인이다. 예순여덟 살의 이분순 할머니. 안동이 고향인 이 할머니가 남편 최도의 도로지를 만나 결혼하기까지의 사연에는 우리 근대사의 아픔이 그대로 스며 있다. 7살 때 고향을 떠나 연변에 정착한 뒤 20살 때 결혼했지만 한국 전쟁으로 남편을 잃었다. 당시 중국에 나와 있던 몽골군 장성을 따라 몽골에 들어와 결혼을 하고 이 땅에 뿌리를 내렸다. 결혼 후 국립도서관에 근무하기도 했고 봉제 공장에서 일하기도 한 그녀는 아들, 딸 한 명씩을 낳았다. 두 사람의 결혼은 근세 들어 새롭게 결혼으로 인연을 맺은 첫 번째 사례였다. 들이 амьдрал бол жаргалтай сайхан. Ер нь бол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 ард түмэн бол ихний уламжлалтай, харилцаатай, найрамдалтай явсан. Манай их Чингис хаан Холон гэдэг Солонгос хатантай байсан. Би энэ Бүнсүн гэдэг Солонгос хатантай амьдарч явна. 내 민족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언제나. 내가 외국 사람하고 결혼은 했다 할지언정. 그러나 우리 한국의 민족은 민족이죠. 같이 앉아 구경을 하다가도 한국 사람이 더 잘 이기면 필리핀으로 구경하다가 한국이 더 좋으면 내가 손뼉을 치면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좋다면서 그저 말 토tum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영감은 원래 뜸직해서 말도 안 하죠. 그래. 네 생각을 너 나라가 이기면 좋으냐 하면 그게 물론이지. 너는 이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하고서니 이렇게 한 적도 많아요. 그래서 이어서 강적인 몽고의 오이도프 선수와 경기를 벌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가늘게 이어진 이런 인연을 알 리 없는 한국인들은 올림픽 첫 금메달이라는 경사스런 일을 통해 몽골을 접하게 된다. 첫 올림픽 금메달 획득에 대한 기대로 흥분하며 밤을 새웠던 한국인들은 누가 한국인이고 누가 몽골인인지 모를 정도로 닮은 두 사람의 대전을 쉽게 기억에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몬트리올 올림픽 광장에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물고 물리는 시합의 결과로 금메달이 양정모 선수에게 돌아가면서 고개를 떨구었던 오이도프. 울란바토르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초원의 하계 합숙 훈련장. 20년의 세월을 건너뛴 오이도프는 그곳에 있었다. 세월이 얼굴에 주름을 새겨 이제는 인자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변해 있었지만 선수를 지도할 때의 모습은 50고개를 넘긴 사람답지 않게 생기가 넘쳐 흘렀다. Яг хуу манай Монголын ард түмэн бол ялсан мөртлөө аврагу болж чадсангүй чарам сэтгэл юм. Солонгосын ард түмэн бол харин маш их баяртай байдаг юм аа. За Солонгосын ард түмэн бол миний талд бол маш их намайг их сайн мэддэг, намайг их хүндэлдэг юм билээ. Солонгосоос ирсэн хүмүүс надтай дандаа ингэж ирж уулзаж учирч байдаг. За ингээд энэ бол их баяртай байдаг. Солонгосын хотод ингээд явж байхад намайг нэрээр дуудаж хүн болгон их таньжээдэг учраас би тэнд их баяртай байдаг. Солонгосын ард түмэнд би их баярлж явдаг юм аа. 외국인들의 눈에는 마치 같은 나라 사람끼리 경기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을지도 모를 양정모와 오이도프. 그들은 시합장에서 만나 한국과 몽골의 관계에 하나의 점을 찍어 놓았다. (1990년) 소련 연방의 붕괴와 함께 몽골은 러시아에 이어 사회주의 국가로서는 두 번째로 시장경제 체제로 돌아섰다. 체제 전환을 맞으면서
몽골이 가장 우선적인 현안으로 서두른 것이 바로 한국과의 수교였다. нийгмийг арчлах эдийн засгийн зах зээлийн харилцаанд шилжүүлэх ийм зорилтыг хэрэгжүүлэхэд ер нь Азад одоо Азийн бар болтлоо хөгжлийн замыг туулсан цөөхөн орны нэг бол одоо Солонгос улс л да. 그 질바트가 집권하고 한 달도 안 되어서 우리하고 수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몽고의 개방과 동시에 제1차로 수교한 것이 한국하고의 수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몽골이 대외 정책의 변화의 계기를 결국 한국하고 수교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몽골 쪽으로 문이 열리면서 이 땅에 가장 먼저 발을 디딘 사람들은 선교사들이었다. 대몽골 제국시대 동서양 교류의 가교 역할을 했던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해방 초기에 몽골 땅에 흘러든 60여 명의 선교사들은 몽골인들에게 한국을 인식시키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Хүмүүс өөрсдөө ядууд ороо байсан байна. Харин дээрөө ингэ байна. Гэтэ өөрсдөө хүч чадал хүрэх хэмжээнд бусны төлөө өргөл өргөсөн. 김태근 목사. 그도 라마교의 뿌리가 깊은 몽골 땅에서 선교 활동과 함께 한국을 알리는 선지자 역할을 해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10평 남짓한 허름한 건물을 빌어 전도 활동을 시작한 지 5년. 이제 신도수 겨우 70명밖에 되지 않지만 이들에게 전도 활동과 함께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심어주었다. Солонгос орны тухай гэвэл мэдгүй хүмүүс нь бол айгүй тийм найрсаг санагддаг тийм яг хүнийг үнэн зүрхнээсээ хайрлаж байгаа юм шиг. Тэгээ ер нь анх солонгос хүмүүстэй жоохон гадаад хүн болохоор жоохон хүндээ байдаг байсан бол одоо айгүй дотн болсон. солонгос хүн гэхээр айгүй дотн санагддаг. 지금 여기에 80개 교회가 있는데 많은 선교에 와 계십니다. 한 40개 이상의 한국 선교사님도 의뢰 세우됐고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한국 그 경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선교사님들 통해서 그 많은 국민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북위 선양에도 매우 큰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뒤를 이어 몽골에 발을 딛는 한국인의 수는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기업인과 학자는 물론 아예 몽골에 상주하는 교민 수도 늘었다. 현재까지 몽골에 거주하는 교민 수는 500여 명, 체류 인원까지 합하면 1000명을 넘어서고 있고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이들은 몽골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자원이 풍부하고 임금이 낮은 몽골의 이점을 이용한 두 나라 기업의 합작 사업이 활기를 띠어 지난 91년 한몽 주사기 합작 공장이 세워진 이후 이제는 그 수가 100여 개를 넘어서고 있다. 현대와 삼성, LG와 SK 같은 대기업도 이미 몽골에 진출해 여러 분야에서 투자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몽골을 찾는 한국인의 수가 늘면서 울란바타르에는 한국 식당이 6개나 되고 서울의 거리가 생겨나는 등 한국은 이제 몽골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예술가는 작품으로 인해 심혈을 기울입니다. 예술가들의 작품은 몽골 대학의 이는 한국어 파락. 90년대 체제 변화와 함께 몽골 국립대학을 비롯한 각 대학에 한국어과가 잇따라 생겨났다.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은 비단 한국어과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몽골 국제공항.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서울로 떠나는 항공편이 있는 날,
이 좁은 공항은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서울로 가는 길을 가장 먼저 연 사람들은 몽골의 보따리상 들로 이들은 주로 서울의 동대문 시장과 남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몽골에 가져다 팔면서 짭짤한 이익을 남겼다. 그러다 보니 물량이 늘어나 이제는 보따리 상인이 아예 컨테이너로 물건을 사가는 컨테이너 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사들인 물건을 몽골까지 운반해주는 운송회사까지 생겨 물류 시스템도 갖춰졌다. 몽골의 백화점과 상점에 가득한 한국 상품들은 이런 배경을 그 밑바닥에 깔고 있다. 아예 취업을 위해 한국으로 향하는 사람은 더 많다. 그 대부분이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눌러앉는 불법 취업자들이다. 한국에서 막노동을 해도 몽골에서 받는 봉급의 10배 가까이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이 이들의 발길을 한국으로 향하게 만들고 있다. 2년 정도 돈을 벌어 한국의 중고차 한 대를 사가지고 몽골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꿈이다. 실제로 그동안 많은 몽골인들이 그 꿈을 이루었다. 울란바토르 시내를 달리는 수많은 한국산 자동차의 대부분은 그렇게 들어온 것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두 나라 사이에 불법 취업이라는 문제를 야기해 한국 땅에 발을 디뎌보지도 못한 채 김포공항에서 뒤돌아오는 사람까지 생겨났다. 자연히 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졌다. Уулын зөвлөчний визтэй авсан. Тэгтээ яг визэлж ирчээд ажилдаа 7 хоноод баригдсан. Эхний 7 хоног ажиллаж байгаа. Тэгээд иммиграшнд нь баригдаад иммиграшнд 3 сар болчиход тэгээд ирэл Монгол төрөд байж байна. Виз авсан уу? Виз авч чадаагүй. Яагаад чадаагүй гэж бодож байна? Мэдхгүй юусаа ойлгохгүй. Түрүүн дарахад бас дарчаад минийх босно л доо. Тэгээд очиод хил дээрээс ямар шалтгаангүйгээр буцаасан. 이런 사례가 늘어나면서 최근 들어 한국에 대해 서운함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례에도 불구하고 몽골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가고 싶은 나라, 친해지고 싶은 나라로 자리 잡고 있다. 다시 이어진 10년간의 세월 동안 한국과 몽골은 다른 나라들이 수십 년 교류한 것보다도 더 가까워졌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계는 새천년에 펼쳐질 미래를 향한 정지 작업에 불과하다. 한반도의 7배에 달하는 넓은 영토를 갖고 있으면서도 겨우 240만 명의 인구가 식량도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나라. 무한한 지하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운신이 어려운 나라. 한국을 남한과 북한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저 솔롱곳으로 기억하며 양측 모두의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 몽골. 이에 비해 좁은 영토에 많은 인구를 갖고 있으면서 자원은 부족하지만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나라. 통일이라는 새천년의 짐을 지고 있는 나라 한국. 여기에 거의 같은 외모의 오랜 인연과 공통의 정서를 가진 두 나라. 이런 요소들을 적절히 조합해 보면 앞으로 두 나라가 새로운 천년에 이어갈 새로운 인연은 초원했던 무지개처럼 선명한 모습으로 그 윤곽이 잡혀질 것이다.